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핏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이 보수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이다. 또는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사람이다. 또는 그 주변에는 좌파 인사들만 득실을 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동훈도 좌파다. 그래서 좌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얘기가 이런 주장이 이런 비난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해도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지지율을 깎아내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해도 이 한동훈 대세론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무력감을 느끼다가 최종적으로 꺼내든 게 결국에는 좌동훈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왜 좌동훈이냐? 뭐 지금 현재 전당대회 규정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이 당심 80대 민심 20이지 않습니까? 이 당심 80, 이 당심 80이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보수 또는 우파 정체성을 가진 그런 성향이 다른 국민들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동훈은 보수 정당하고는 안 어울리는 저 좌파다. 한동훈 옆에 있는 사람 봐봐라. 김경률, 함은경,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한동훈은 절대로 국민의힘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수단이자 유일한 수단으로서 결국에는 한동훈 좌파설을 계속 흘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갖다가 주장하는 자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얼핏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정체성이 문제인가? 왜 한동훈의 정체성이 문제냐? 한동훈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국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해놨지만 거기에서 어떤 좌파적 성향을 살필 만한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닌데 그럼 왜 한동훈은 좌파라 그럴까? 결국에는 제가 그냥 두서없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동훈의 무슨 오늘 댓글입니다. 한동훈 장인에 대해서 모르면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 그럽니다. 아, 예, 근데 저 한동훈 장인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사람이 뭘 했는지도 아는데 그게 대체 한동훈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니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인이 친중이면 사이도 친중입니까? 장인이 친중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인이 친중이면 사이도 친중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논리를 그런 억지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명색이 뭐 저 대한민국의 보수요 우파요 그렇게 자처한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 얘기를 전하는 제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하여튼 이 처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의 소관입니까? 한동훈의 잘못입니까? 한동훈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뭡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례도 상당히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한동훈 주변에는 좌파 인사들이 득식을 거린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좌파 인사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먼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국민의힘과 연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와 지금 현재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가 법적 대응을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체 거기에 법적 대응까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각 기사들을 보면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인재영입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철규가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하고 같이 있다.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동훈의 정체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럼 그 말을 한 이철규는 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이 왜 좌파냐? 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이 왜 좌파인지.
안 그렇습니까? 대체 왜 좌동운이라고 불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는 친윤 세력들과 반대되는 또는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은 거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좌파가 돼버렸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언젠가는 빨갱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보수란 무엇인가? 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인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제기 몇 번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 또 제 영상을 보지는 않지만 지금 국내에 보수 또는 우파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마 이런 의심을 할 겁니다. 윤석열은 보수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 앞으로 국내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선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보수 정권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마냥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반론 제기했냐? 그 문제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이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윤석열은 보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보수입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우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한 유포한 박영선 같은 자를 국무총리로 쓰겠다고 한 사람이 과연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과연 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자들, 지금 뭐 온 오프라인에서 한동훈 보고 좌동훈 거리는 자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박영선 국무총리 기용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천안함 음모론을 얘기했던 박영선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사 안 봤습니까? 기사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 단독 해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한참 시끄러웠는데 박영선? 여러분들 박영선이 천안함 음모론 유포한지 주장한지 모릅니까? 그거 제가 이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네이버 검색창 들어가서 박영선 천안함 음모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그러면 그런 자를 국무총리로 쓰겠다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구상한 그 대통령 또는 대통령 참모들, 그 대통령 참모들에 둘러싸인 그 대통령 또는 그 대통령 부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 대체 이 정체성을 물어야 될 것은 정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이 자들은 어디서 뭘 듣고 누구한테 지금 정체성을 운운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무슨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다들 보수 감별사가 돼가지고 어디서 튀어나가지고 그동안에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5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길래 지금 와서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보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그 행동한다고 그런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천안함 음모론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때 3월 달에 뭘 하겠습니까? 불과 박영선 국무총리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지금 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조작도 아니고 왜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뭘 하겠냐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천안함 음모론을 유포한 자들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세력입니다. 바로 반국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천안함 음모론을 유포한 윤석열 기준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인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냥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 문재인의 대선 당선을 도왔던 사람, 그리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 그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 그리고 그 전략 전술을 만들어낸 사람 누굽니까?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고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한때는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렸던 사람, 문재인의 최측근인 그 양정철을 자기의 비서실장으로 쓰겠다?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노무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 노무현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는 사람은 그럼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또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자처하고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과 들이받은 사람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여기서 제가 여사라고 하는 거는 형식상 붙이는 겁니다. 전혀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도 여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형식상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붙이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보수입니까? 이 한동훈에게 좌동훈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김건희 여사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의 그 통화에서 원래 자기들은 좌파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가 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을 갖다가 좌파라고 했습니다. 원래 좌파였는데 입장을 바꿨다. 뭐 때문에? 조국 때문에.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하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자기들이 대통령을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다는 것도 이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통령 문재인을 여러분들 문재인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국과 들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했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원래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뭐 그런 식으로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또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런데 그런 정당에 부득이하게 그런 정당에 입당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좌파입니까? 또 우파입니까?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면합니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페이스북 활동을 하면서 주진우, 이재명, 가수 이승환 이런 사람들 팔로우를 하면서 또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파적 행동입니까? 좌파적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거 시사인이라는 매체의 기자로 활동했던 주진우라는 사람 그 사람을 좌파라고 생각합니까? 우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친문 연예인 이승환 이런 사람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좋아요 누른 사람은 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좋아요를 눌렀다 또는 그 구독을 했다. 좋아요가 아니라 그 구독을 했다.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거에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진우, 이재명, 이승환 이런 사람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뭡니까? 김건희 여사는. 또 이 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그렇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 이명수를 윤석열 캠프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이명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수가 물어봤습니다. 김어준이 여러분들이 가짜뉴스 공장장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김어준과 주진우 만난 적 있느냐 없느냐 친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본 적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좌파였다. 좌파의 선봉장이었잖아. 문재인 윤석열 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또 이 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대표라고 하는 백은종 있지 않습니까? 이 백은종한테 계속 초심님이라 그럽니다. 이 이명수와의 통화에서 초심님이라고. 그리고 이 초심님과는 따로 소통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체성을 물어봐야 할 때는 정작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근데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좌동은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지금 최근에 공개적으로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철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철규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 얘기할 게 없냐? 여러분들 이철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습니까? 이철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어떤 보수적 발언을 했는지, 이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활약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철규가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찰. 여러분들 경찰 출신이면 보수입니까? 경찰 출신이면 다 애국자입니까? 경찰이면 다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조국당에 있는 황운하 경찰입니다. 그리고 저기 나경원하고 붙었던 유삼영 경찰입니다. 또 그 밖에 경찰 출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해서 우파 보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보증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철규가 그 누구에 대해서 자기가 보수 간불사를 자처하면서 너는 보수요, 너는 뭐 진보요, 너는 우파요, 너는 좌파요 이렇게 운운할 만한 그런 자격 자체가 과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철규가 과거에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철규의 성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철규의 이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철규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진영을 위해서 뭘 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철규가 보수입니까? 이철규가 그 누구에 대해서 좌파 우파 이렇게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내임 국회의원 또는 이전 21대 국회 국내임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보수라고 생각할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김경률,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좌파인 건 맞습니다. 저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좌파인 건 맞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거부감 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또 이재명과 이 김경률, 진중권처럼 싸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내임 안에서. 이 사람들만큼 효과적으로 싸운 사람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만큼 정말 열심히 싸운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김대중 노무현 때는 소위 말해서 저격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 대정부 질이나 이런 국정감사 이런 폭로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그렇게 높았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저격수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걸로 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전 국회에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안에서 저격수,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만 있으면 정말 저 문재인 정부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대체 국민의힘 안에서 그 누가 진중권 또는 김경률처럼 싸웠습니까? 진중권이 무슨 보수적 가치, 우파적 가치를 갖고 싸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거의 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다 비판을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경률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사로서의 그런 전공을 살려서 이 저쪽 진영의 이 자금 문제들, 저쪽 진영의 이런 국고 보조금 같은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런 작업들을 한 사람이 누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경률 천화동인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재명 코너로 몰았던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가 쟤네들은 좌파. 좌파는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그런 보수 감별사를 자처하려고 한다면, 그런 색깔론을 제기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메시지, 이 사람들의 이런 공세는 설득력을, 공감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친윤이 무능하기 때문에, 친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친윤이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 주장이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왜 무덤을 파느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정말 보수인지 잘 모르겠고, 보수라고 인정해야 될, 또는 우파라고 인정해야 될 대목이 없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다시 한번 묻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열한 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열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럼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만약에 한동훈한테 이렇게 좌동 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정체성을 물어보고 먼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보수 정권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보수 인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보수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중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보수가 괴멸된다고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